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행태 때문이죠.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프레임으로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과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마치 국민들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면 안 된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112 상황실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은 급 반전되기 시작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에도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윤희근의 사과 없었습니다. 다만 책임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독립기구를 설치해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벌이겠다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일선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심심한 사과는 너나 드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심심한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원할 뿐입니다.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눈물쇼까지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했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희근도 오세훈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다. 조만간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윤희근이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인즉슨 어차피 수사에도 걱정 없다. 검찰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 질문이 나오거든 모든 대답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지령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한동훈에게 넘기면 한동훈이 알아서 잘 마사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기 넘겨야 되니까 대충 사과하는 척 쇼만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의 반응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9일 있었던 112 신고 내역을 어제 오전에서야 접하고서 격앙된 목소리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라고 지시했다라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 안 차는 일이죠.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 처리도 처리지만 이틀씩이나 지나고 나서야 상황 판단을 했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체 상황실에서 무엇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것인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4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의혹들이 자꾸자꾸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112 상황실에 접수된 스토리를 보면 이미 오후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수차례 알리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대통령이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알았다. 그래놓고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입을 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탄핵감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틀씩이나 지난 뒤에 상황 파악을 할 정도의 정보라면 이건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틀씩 지나서 격앙을 한다는 것도 결국엔 언론 플레이용입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행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않지도 않은 월북 공무원 사건 뒤집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인사들을 겨냥해 인권 운운하며 관련된 장관과 해경청장까지 구속했던 윤석열이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켜놓고 본인은 어떤 감당을 해야 할지 아마
가늠조차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 간부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격앙 정도가 아닌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고 내역이 드러난 상황에 대처가 미흡하다 못해 무능해서 이런 사태를 만든 그 책임은 경찰뿐만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자 일제히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다.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든이라는 말 어디까지일까요? 김용민 의원은 112 신고가 사고 4시간 전인 18시 34분부터 적어도 11건 있었다. 압사를 경고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사고 났다. 사고 가능성 이미 충분히 얘기는 했으니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 책임이 정부에게 있었다. 이를 방기에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것이다. 정부의 책임 분명하다. 꼬리 자르기 시도나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할 것임을 경고한다 라고 말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이게 나라냐? 라는 말과 함께 녹취록을 올리면서 112 녹취록은 증거한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지금까지 112 신고 내용을 은폐한 것이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일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회의에서 무슨 발언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의원들이 충격적인 소식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신들도 이 윤석열 정부에게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명백하게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참사는 세계 최고의 비호감 리더인 윤석열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은 이번 참사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호감 가는 리더라고 말하면서 모닝컨설트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윤석열이 못마땅하다라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윤석열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미래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외신들이 일제히 윤석열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의 미래는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민, 오세훈, 윤익은 이들의 사과와 책임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졸들은 자동이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국민들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